조계종단 새해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원대로 편성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취임사에는 종단의 화합을 기반으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 건국 1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회를 앞두고 해인사 8만 대의 장경이 내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윤됩니다. 조계사에서 경북 의성군과의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운영돼 주목받았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클린 디젤 정책의 폐기 등 재난 상황에 준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BBS가 만난 사람에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최창학 사장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국불교 최대 종단 조계종의 1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원대로 편성됐습니다. 종단 위상을 한층 높이겠다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 체제에 발맞춰 거점 지역 포교 활성화 등에 예산이 집중 투입됩니다. 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의 1년 예산이 1,000억대를 돌파했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은 1,004억 5,719만 원. 가장 크게 오른 항목은 전국 사찰 재정 건전화를 위한 연구 사업비입니다. 60.8% 증가한 8,65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거점 지역 포교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크게 확충됐습니다. 세종 위례 신도시에 불교 문화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1차로 22억 1,79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불교 문화유산 보존센터에는 6억 1,290만 원 정도가 전출금으로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불교 문화홍보체험관 세종시에 건립 예정인데 시설이죠. 이 예산으로 한 15억 5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차입금, 저희가 지금 이 자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체를 일으켰는데요. 그 기체에 대한 차입금 이자가 지금 한 5,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종교용지 매입비는 이번 예산 편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총 18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충정사, 남산 한옥마을 입구에 있는 충정사도 우리 종단이 매입하려고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가로는 한 100억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예산 편성은 종단의 위상을 한층 높여나가겠다는 원행 스님 체제 종책 기조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됩니다. 종단의 목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각 기관과 부서별 사업 계획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조계종의 최대 불사인 총본산 조계사 성역화 사업엔 116억 5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또 교육원은 39억 6,645만 원, 포교원은 27억 5,72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종단 사상 처음으로 1,000억대에 진입한 내년도 예산은 오늘부터 일정에 들어간 11월 정기중앙종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오는 13일 공식 취임 법회에서 어떤 정책 기조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종단의 화합을 기반으로 전통과 위상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취임 법회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각계 인사 만여 명이 함께하는 장엄한 법석은 BBS 불교 방송을 통해 TV와 라디오로 생중계됩니다. 조계종 종종 진재 스님이 직접 법어를 내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독하는 축사를 전합니다. 종단 안팎 범불교계와 정관계 대표자들이 참석하고 각계의 축하 영상이 현장에서 방영됩니다. 취임 법회의 하이라이트는 새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취임사입니다. 종단이 내용을 딛고 새 출발의 의지를 다지는 시점인 만큼 화합과 안정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단 안팎으로 많은 견해의 대립과 갈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부대중과 함께 안정과 화합 그리고 유상 제고를 위한 원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총무원장 당선 직후 원행 스님이 강조한 승가 복지와 종단 화합, 사회적 책임이란 명제도 취임사에서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승가 복지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전액 지원, 교구별 복지관 건립 지원 등으로 요약될 수 있고, 종단 화합은 안팎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할 수 있는 종단 기구나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이 될 전망입니다.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남북 불교교류 방안과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 등 현안 과제가 언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남북 불자 교류 협력에 우리 종단이 앞장서겠습니다. 불교 문화 발전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불교 전통 문화의 보존과 계승, 나아가 현대 사회에 맞는 불교 문화 창조에도 힘쓰겠습니다. 34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 때는 자성과 쇄신이, 35대 설정 스님 때는 승풍진작과 대탕평이 취임사의 키워드가 됐습니다. 종책 기조를 중심으로 36대 원행 스님이 취임사에서 던질 메시지는 내년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층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안동 봉정사에 무지개 다리 능인교가 조성됐습니다. 봉정사는 어제 오전 경내에서 주지 도륜 스님과 권영세 안동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능인교 준공식을 봉행했습니다. 본당과 템플스테이 구역을 잇는 구간에 들어선 능인교는 자연 석축과 낙차보 등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인교 불사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유네스코의 전문가 현지 실사 과정에서 임시 가교를 개선하라는 권고안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봉정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 극락전을 비롯해 국보 2점, 보물 5점, 도지정문화재 5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다음 달 4일부터 고려 건국 1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회를 여는 가운데 고려 불교 문화를 대표하는 해인사 8만 대장경과 태조 왕건의 스승 희랑대사 좌상을 서울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오늘과 내일 합천 해인사와 연천 숭의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태조 왕건과 희랑대사의 만남 대장경 희랑대사 이윤 행렬을 개최합니다. 대장경 이윤을 부처님에게 알리는 고불식은 오늘 해인사 법보전 앞에서 봉행되고 태조 왕건의 스승이자 고려의 첫 국사인 해인사의 목조 희랑 대사상은 내일 오전 10시 고려 왕들의 위패를 모신 연천 숭의전으로 이윤돼 왕건과 희랑 대사의 만남을 주제로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내일 오후 4시 박물관에 도착한 8만 대장경과 희랑 대사상 이윤 행렬을 선보이고 축하 공연과 관내 거울못에 소원 등을 띄우는 행사도 마련합니다. 백이동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오는 1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열리는 대고려전에 북한이 소장하고 있는 태조 왕건상 등 유물들을 보내줄 경우 스승과 제자인 왕건과 희랑 대사의 만남이 이뤄지고 남북 문화교류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불교 사찰은 예로부터 지역의 문화뿐 아니라 경제 거점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의 상생을 이끄는 옛 모습의 농산물 직거래 공간이 불교 1번지 서울 조계사에서 펼쳐졌습니다. 류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늘로 유명한 경북 의성에서 가출화된 농특산물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직거래 장터가 열린 곳은 서울 도심의 중심 사찰 조계사. 국화꽃 만발한 고즈넉한 경내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시중가보다 20% 이상 저렴한 품질 좋은 채소와 과일을 접근성 좋은 곳에서 직접 고르며 가을의 정취도 느낍니다. 사과, 꿀, 인삼 모든 게 다 좋습니다. 이래 좋은 물건을 보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다 집에 갈 때는 조금 사가갈 겁니다. 직거래 장터는 지난해 조계사와 경북 의성군 간 맺어진 도농상생발전 업무협약에 따라 설치됐습니다. 음력 10월 초하루를 시작으로 내일까지 사흘간 이어집니다. 8,800만 원이었던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1억 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의성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된다고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많이 두둑합니다. 주머니가. 예. 오늘 같은 이런 조개사 이런 행사를 전국에 어디라도 좀 우리 농민들 위해서 좀 많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진짜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농사 지은 걸로 판매를 하니까 자부심이 있습니다. 서울 시민과 불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런 도농 상생 발전의 모델은 김주수 의성군수가 앞장섰습니다. 예, 우리 조계사하고 의성군하고 이렇게 MOU를 해서 조계사에서는 우리 신도들한테 또 의성의 좋은 농산물을 팔아서 또 좋고, 의성군은 또 농민들이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여기 와서 판로하기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불교는 조선시대 팔공산 승시를 대표적으로 지역 유통의 거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보는 즐거움까지 가득한 장터와 불교 전통 문화가 어우러지면서 현대에도 경제문화 교류의 대안시장이 될 가능성도 제시한다는 평가입니다. 농촌과 이런 여러 가지 특약을 체결해서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 줌으로써 우리 농촌 경제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이것이 서울에 있는 불자들에게 인식됨으로써 아마도 우리 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계사 의성군 직거래 장터는 도농이 더불어 잘 사는 길을 여는데 종교가 앞장서는 모범 사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계사에서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불교계 지하철 문화포교단체인 풍경소리 게시판이 인천 지하철 1, 2호선에 다시 설치됩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설 풍경소리와 인천교통공사는 최근 풍경소리 게시판 설치와 운영에 관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로써 풍경소리는 인천 지하철 1, 2호선 마흥개역에 마음의 양식이 되는 좋은 글과 그림을 담은 게시판을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풍경소리 게시판은 지난 2010년부터 운영돼 왔지만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시설물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철거됐습니다. 풍경소리 측은 이달 중순 게시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이번 성과는 인천 사암연합회와 불자시의원, 인천교통공사의 협업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불교계가 자살자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영가 천도를 위한 위령제를 열고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불교상담개발원은 내일 오후 2시 서울 마포 성림사에서 제4회 스스로 떠난 이를 위한 위로법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법회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떠난 자살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들에게는 자살자를 좋은 곳으로 천도한다는 안도감과 함께 남겨진 자에게 지워진 절망감, 죄책감, 분노 등의 감정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 백년대계 본부 화쟁위원회가 주최한 2018 화쟁도서 독후감 공모전에서 초등부 대상은 은석초 은혜인 학생의 모두가 소중한 세상을 위하여가, 중등부 대상은 동국대 사범대 부속여중 박지연 학생의 하나의 사회 화합한 세대가 각각 차지했습니다. 또 고등부 대상은 강릉 문성고 김나래 학생의 화쟁 사상으로 나와 주변을 돌아보다, 대학 일반부 대상은 손형선 씨의 인민, 시대를 각성하는 사람들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내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해 정부가 앞으로 재난 상황에 준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클린 디젤 정책 폐기나 민간 부문 의무 참여 등 고강도 방안들이 담겼습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이번 정부 대응의 핵심은 재난 상황이라는 인식의 전환, 그리고 더 강력하고 더 광범위한 점이 특징입니다. 이번 정부 대책은 크게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비상조치와 원인 물질을 줄이는 상시 저감 대책 두 분야로 나뉩니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 상황에 준하여 총력 대응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상저감조치 발령 대상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했으며 내년 2월부터는 민간 부문의 의무 참여도 강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조치가 발령되면 차량 이부제와 경유차 운행 제한,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등 긴급 조치들이 취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미세먼지 원인 물질을 줄이기 위한 상시 저감 대책도 펼칠 계획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오는 2030년까지 공공부문에 경유차를 모두 없애고 경유차 폐차 지원 확대 등 클린 디젤 정책의 공식 폐기도 당겼습니다. 기존의 저공해차에 대한 인정 기준을 삭제를 하고 여러 가지 주차료라든지 혼잡 통행료 감면 같은 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대상 조정이나 선박용 중에 황함량 기준 강화, 가정용 전옥수 보일러의 보급 확대 등의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국무총리실에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시민 참여나 중국과 북한 등 국제 협력도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중국 내 산업 분야에서의 대기오염 방지 시설에 한국의 환경 기술이 적용을 유도해서 중국 내에서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없는 고강도 미세먼지 대책, 관련 산업이나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 신중론과 함께 예상 걱정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각 가정과 사찰에서는 이제 월동 준비를 위한 김장 담그기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올해도 김장을 담그는 가구는 줄어들고 비용은 늘어났다고 하는데 당국의 김장 채소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남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서민들은 한국인의 월동 준비인 김장에 들어갑니다. 폭염에 태풍까지 자연재해가 유난스러웠던 올여름이었기에 많은 이들은 혹시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올 김장채소 수급은 우려와 달리 안정적일 것이라는 농식품 당국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주요 김장채소의 수급 상황을 보면 배추, 무, 고추는 평년보다는 생산량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만 김장철 물량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입니다. 마늘은 생산량이 충분해서 공급이 원활할 전망입니다. 올 김장 규모는 110만 톤, 4인 가족 기준 23.4포기 수준입니다. 식생활 변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한 포기 정도 줄어든 양입니다. 올 배추와 무의 예상 생산량은 133만 톤과 46만 6천 톤 수준. 예년보다 7.9%와 2.3% 줄어든 양이지만 김장 성수기에 평소보다 20% 이상 공급해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보관입니다. 11월 5일 기준 4인 가족 김장 비용은 26만 원 선으로 예측됐습니다. 지난해보다 3만 원 정도 오른 수준입니다. 그러나 비축 물량 방출이 본격화되는 이달 하순에는 지난해와의 차이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힙니다. 배추는 단기적인 출하량 부족 상황에 대비해서 약 2,000톤 정도 저장이나 비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급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런 저장 물량을 방출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계약 재배 물량 4만 4천 톤을 활용해서 김장이 집중되는 시기에 공급량은 평년 대비 20% 정도 확대함으로써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할인 판매와 직거래를 확대하고 알뜰 구매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국 농협 판매장 2,200개소와 또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서 김장용 채소류를 패키지 형태로 시중가보다 10 내지 20% 저렴하게 판매해 나가고 김장 문화 확산 및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김장 캠페인, 기부 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 사정이 녹록지 않은 올겨울. 한국인의 제일 먹거리 김치라도 적은 가계 부담으로 편히 먹을 수 있는 넉넉한 겨울이 되길 기대합니다. BBS 뉴스 남선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세계적인 언어, 문화 행사인 올해 런던 국제 언어 박람회, 한글과 우리 문화를 알리기 위한 한글관이 마련됩니다. 런던 국제 언어 박람회는 오는 일요일까지 영국 런던 올림피아 웨스트홀에서 열리며 한글관에는 다양한 한글 콘텐츠와 함께 세계적인 한류 열풍을 반영해 K-팝 춤 공연도 마련됩니다. 150여 개 공연장이 모인 서울대학로가 한국 공연 관광의 명소로 육성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대학로 공연 관광축제,
외국인 관광객 13,000명이 참여하는 등 호응을 얻음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뉴욕의 타임스퀘어와 같이 다양한 5개 광고와 공연 안내센터를 설치하고 해외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한 신규 공연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취업과 연애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청춘들을 위해 내일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잠실 한강공원에서 굿데이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서울시가 주최하는 굿데이 페스티벌은 우리 생의 볕들날을 주제로 청춘을 위로하는 다양한 공연과 아트 체험 행사가 펼쳐집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BBS가 만난 사람 순서입니다. 40여 년간 국민의 토지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해 노력해온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국토정보공사인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일자리 창출과 국민 중심의 국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변화를 도모하고 있어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최창학 사장을 권은희 경제산업부장이 만났습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 오늘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최창학 사장과 자리 함께했습니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신 지 100일이 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소회가 어떠신가요? 예, 사실 연구원장으로 3년간 근무를 했지만은 2년 3개월의 공백을 거치고 새로 사장으로 부임하고 나니까 특히 현장의 목소리, 각 지역에 방문을 하면서 들은 현장의 목소리가 내가 참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지금 아주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LX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업무 파악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은 또 현장하고의 연구원은 조금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인식되는 게 참 많습니다. 네, 현재 1조 3천억 원을 투입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어떤 취지의 사업이고 또 언제쯤 완료될 계획인가요? 원래 지적 재조사 사업은 지금 현실의 경계 또 목적 이런 것이 장부상하고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0년까지 이 사업을 완료해야 하지만은 지금 정부의 재정적인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많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스마트 시티 사업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저희들이 디지털 트윈 사업은 전주를 하나의 시범 도시로 해서 IT 기반의 새로운 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한 아주 전략적인 그런 과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제가 8월 달에 전주시와 MOU를 체결하고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성과를 봐서 전국 각 도시로 확산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각 기관마다 새로운 변화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 LX의 역할이 앞으로도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기존에 저희가 해오던 평면, 2차원적인 평면의 지적도가 종이 지적도로 되어 있던 것을 1차적으로 디지털화하고 이것을 3차원의 공간 정보로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추구하고 있는 공간정보 분야의 인프라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들은 국토정보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그런 새로운 사명감으로 이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취임 이후에 글로벌 사업을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째 이유는 우리 강점입니다. 우리나라만큼 토지 분야의 정보화가 잘 된 국가도 없습니다. 세계 수많은 개발도상국이 자생적인 발전을 하기 위한 기초가 저는 토지 분야의 정보화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분야에 있어서 많은 수요가 개도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강점을 활용해서 개도국을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대단히 어려울 때 많은 국가들로부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의 우리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축적된 토지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 이런 것을 많은 개도국과 공유함으로써
그들의 삶에 어떤 그 질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LX 관련 사업 연구원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도 LX의 미래에 대해서 네.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네, 같은데요. 네. 그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LX의 비전에 대해서 끝으로 네. 말씀을 해주시죠.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모든 정보가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국토 정보 분야에 플랫폼 기관으로서의 거듭나겠다 하는 것이 저희 기관의 새로운 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국민의 토지재산권 보호와 또 효율적인 국토 관리를 위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는 고려가 건국된 지 1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다음 달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특별 전시가 이뤄지는 이유죠. 해인사 팔만대장경과 희랑대사의 목조 좌상도 볼 수 있습니다. 희랑대사는 태조 왕건의 스승이자 고려의 첫 국사입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이 태조 왕건상을 보내준다면 1100년 만에 스승과 제자가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고려건국 특별 전시회가 남북 문화교류의 또 하나 역사로 남길 기대해 봅니다. 네, 이상으로 11월 9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